자,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난이도 한 상, 알지? 난이도 한 상 정도 되는 걸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선생님 아들 이름이 지훈이고, 선생님 아들 이름이 지수야. 자, 근데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전체 트랙의 길이가 200m라고 치고, A에서 B까지의 직선상의 거리는 한 40m라고 볼게요. 40m라고 봤는데, 자, 종을 빵 쐈어. 근데 같이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아들내미는 이쪽 방향으로 막 뛰어가고 있고, 그리고 딸내미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쭉 가버린 거야. 그래서 근데 둘 다다 만약에 얘는 이렇게 갔고 얘는 그냥 가로질러 간 거야. 반칙했지. 근데 20초 후에 동시에 만났다고 치자. 동시에 도착했다고 치자. 동시에 도착했다고 쳤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선생님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지훈이는 선생님 아들내미는 자, 20초 동안 자, 100m를 달린 거지. 100m를 달렸지. 그러니까 평균 속력 V는 얼마냐면 20분의 100이니까 5m/s로 간 거야. 평균 속력으로. 근데 지수는 20초 동안 40m를 달렸어.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얼마냐면 20분의 40이니까 2m/s로 평균 속력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얘들아, 변이를 따진다면 이 아들내미는 쭉 가서 여기까지 한 100m를 열심히 뛰었단 말이지. 근데 변이는 직선으로 이은 도로 그거잖아. A에서 B까지 직선으로 이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훈이의 변위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그냥 40m가 나와. 40m.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얼마냐면 2m/s가 나오겠지. 변이가 40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지수도 변이가 똑같이 40m니까 얘도 어떻게 되겠어? 평균 속도의 크기가 얘도 2m/s의 속력으로 달린 거야. 평균 속도는 똑같지, 그지? 그러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평균 속도하고 변이 그거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야겠지.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방에 보면 얘들아 시계가 있을 거야. 시계. 자, 초침을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길이가 한 15cm 정도 되는 초침이 있다고 쳐봐. 길이가 15cm 정도 되는 초침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초침이 약 30초 동안만 움직였다고 치지. 30초 동안 움직였어. 그러면 이놈의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 한번 구해보자. 자, 초침이 있어. 30초 동안에 이놈의 평균 속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을까? 자, 30초 동안은 초침은 시계를 반바퀴 도는 거야. 반바퀴. 30초라는 말의 뜻은 그렇지. 반바퀴를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반바퀴니까 원 둘레에 2분의 1밖에 못 간 거지, 그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원의 둘레 길이 파이 곱하기 길이 15cm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건 얼마냐?
3.14로 계산하게 되면 15파이니까 얼마가 됐어? 15 곱하기 3.14를 계산하면 4, 5, 20 따다란 47.1cm가 나오네요. 47.1cm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놈의 평균 속력은, 이 초침의 평균 속력은, 평균 속력이야. 평균 속력 V는 어떻게 계산하냐? 30초분에 47.1cm가 되겠지. 그지? 이거를 약분을 하면 괜히 3.14로 했나? 일단 3으로 나누면 471 나누면 1.57cm가 나오네. 세크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30초 동안의 변이를 계산하니까, 자, 평균 속도 한번 계산해 볼게. 갑자기 똑똑해졌냐? 평균 속도 V는 30초 동안 이놈의 변이는 지름에 해당되는 30cm가 되겠지. 직선 길이니까. 자, 30cm가 이놈이 변이가 되겠지. 이놈은 직선을 쭉 이은 거니까. 그러니까 초침 끝에 변이는 지름에 해당되는 30cm가 되는 거잖아. 그럼 평균 속도 V는 얼마냐면 30초분의 30cm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1cm/s의 속력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초침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속력은 1cm/s가 나오는 거지.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 거야. 그래프,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쭉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그려볼 거야. 자, 그리고 이쪽이 속력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는 맞춰야지.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자, 여기까지가 얘들아 4초, 5초, 6초 라고 친다면,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얼마라고 할까? V니까 한 10m/s라고 할까? 그래, 10m/s라고 속력을 잡자. 자, 그러면 이놈이, 자, 시간에 따라서 얘들아 쭉 속력이 일정하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속력이 이렇게 돼버렸지. 마이너스가 돼버렸지. 여기는 -5 정도 할까? 자,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러면 자, 선생님 문제 한번 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자, 4초 동안의 변이는 얼마냐 물어봤어. 자, 변이는 직선거리라고 했었죠. 직선거리. 자, 그러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즉 속도하고 시간 그래프에서 얘들아,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시간축이 이루는 넓이가 변이를 나타내는 거지. 이동거리 S 맞죠? 넓이가 변이를 나타내. 그래서 0에서 4초 동안의 변이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40이 되는 것이고, 맞죠? 40m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그럼 여기 두 번째. 자, 4에서 6초의 변이는 얼마냐 물어봤어. 4에서 6초의 변이는 얘들아 속력이 -5지. 그러면 -5 곱하기 시간 2초니까 얘들아 얼마야? -10m가 되네요. -10m. 근데 얘들아, 과학에서 물리에서 말하는 마이너스라는 것은 운동 방향이 반대란 뜻이에요. 운동 방향이 반대. 알았지?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를 하겠지. 그러면 세 번째 문제. 자,
자, 세 번째 문제. 자, 평균 속력이랑 평균 속도 한번 평균 속력이랑 속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자, 무슨 뜻이냐면, 자, 0에서 6초 사이에 전체 이동 거리는 얘들아 얼마니? 여기 40, 그 다음에 여기 얼마야? 10이지. 그치? 그러면 총 얼마야? 50m잖아. 그러니까 그 이동 거리는 40 더하기 10m니까 50m가 나올 것이고, 근데 변이는 왔다가 다시 이렇게 방향으로 10m를 빼준 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40m 마이너스 10m를 해주게 되면 얘는 얼마니? 그렇지, 30m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처음 4초 동안 40m 간 다음에 뭐 유턴을 했건 뭐를 했건 모르겠지만 운동 방향이 반대가 돼서 10m를 되돌아 운동을 한 거지. 그러니까 0에서 6초까지의 이놈의 평균 속력은 얼마냐면 6분의 50이 되겠죠. 아, 약분 안 되네. 에이씨. 반올림 약 8.3m/s가 되는 것이고, 그지? 미안해, 약분 안 돼서 미안해. 자, 평균 속도는 얼마냐? 그렇지, 6분의 30이니까 5m/s가 되는 거지. 자, 틀리죠? 자, 이놈은 속력이고 이놈은 속도예요.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문제 풀이 과정 잘 한번 살펴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선생님이 아까 그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봤는데 재밌는 문제가 있더라고. 재밌는 문제가 하나 있더라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10m/s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어떤 차가 있어. 거기에서 아랫방향으로 10m/s의 속력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있다고 쳐봐봐. 자, 멈춰 있으면 비가 직선으로 내리거든, 얘들아. 근데 자동차가 달리면 사선으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보이거든. 자, 우리가 만약에 스쿨버스 타고 집에 가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그러면 차가 멈춰 있어. 그러면 수직으로 떨어져, 비가. 근데 그 움직이면서 보면은 자동차 앞으로 붕 출발하면서 보면은 옆으로 기울어져서 보이거든. 내가 가는 방향하고 조금 각도 좀 해가지고. 근데 선생님, 후진해서 보면은요, 당연하지, 내 앞쪽으로 비가 이렇게 각도를 해가지고 내리게 돼 있거든. 자, 그거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자, 그거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10m/s에서 달리고 있는 자동차 안에서 10m/s로 내리는 빗방울에서 볼 때 빗방울의 속력 및 방향. 문제가 빗방울의 속력과 방향은 얼마냐 물어보는 거야. 방향, 즉 각도가 나와야 돼, 이제. 자, 무슨 뜻이냐면, 자, 빗방울이 기울어지면 얘들아, 자동차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각도가 커지거든. 그치? 자, 그럼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자, 내가 현재 이쪽 방향으로 쭉 가고 있어. 10m/s의 속력으로. 자, 10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고 치고, 그리고 빗방울 역시 이렇게 빗방울 역시 10m/s의 속력으로 내리고 있다고 쳐보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10m/s로 가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도 10m/s의 속력으로 직선의 길이가 같겠지. 그지? 이미 지나온 길. 얘는 마이너스 10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앞으로 가고 있는데 빗방울이 수직으로 내릴 리가 없어. 앞으로 가는데, 그럼 어떻게 보이냐? 이놈하고 약간 경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쪽 방향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B, 나는 가고 있는 B가 이쪽 방향으로, 즉 사선으로 내린다는 거겠지. 사선으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10m/s에 가고 있는 속력이고, 그러면 이때 여기 각도가 나올 거 아니야, 얘들아. 여기 각도, 그치? 자, 여기 각도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 각도. 자, 이놈을 세타라고 할게. 세타라고 할게. 그러면 이것이 사인인지 코사인인지 탄젠트인지 모르잖아,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걸 배웠어. 자, 이걸 배웠어. 자, 만약에 설명해 줄게요. 자, 어떤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를 A, 여기를 C,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자, 각도가 얼마가 있겠지, 그지? 자, 이 각도를 A라고 하자. 자, 이 각도를 A라고 하자. 자, 각도를 A라고 한다면, 자, 사인 A는 얼마 있어? 사인 A는 여기죠? S 여기죠? 사인 A는 A의 길이분의, 그렇지, B의 길이가 되겠고, 코사인 A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여기니까 A분의 C가 되겠고. 그럼 다 나왔네. 자, 그러면 탄젠트 A의 길이는 얼마야? 탄젠트 A의 각도는, 그렇지, C분의 B가 되겠죠. 그렇죠? C 길이분의 B의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뭐란 뜻이야? 여기 직각삼각형이 반드시 있다고 쳤을 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더 쳤을 때 여기가 직각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탄젠트 값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자, 탄젠트 세타라고 보시면 되죠. 탄젠트 세타. 자, 탄젠트 세타니까 얘들아, 얘는 얼마가 돼야 되니? 그렇지, 10분의 10. 여기 이 길이, 여기 이 길이니까 10분의 10 맞지, 그지?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1이 돼야 되네. 그러면 여러분 중학교 때 3학년 때 했던 탄젠트 세타가 1이 되려면 반드시 나오는 게 45도가 나왔네요. 이거 모르는 사람 진짜 죽어라잉. 이? 진짜 죽어, 진짜 폭포간다. 진짜 모르면 죽인다. 그러면 그 뭐라 할까? 그러면 이놈의 그 속력은 얼마일까? 여기 이 속력, 이게 속력이라고 친다면, 분명히 내릴 때에는 10m/s 속력을 내린다고 했어. 근데 내가 앞으로 갔잖아. 그러면 속력이 좀 틀려질 수도 있잖아. 상대 속도에 의해서. 그러면 속력 V는, 선생님 이 색깔로 할게요. 속력 V는 루트 씌우고 10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이네. 그러면 루트 얼마야? 200이니까 10 루트 2가 나오네요. 맞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모의고사 문제 이게 4점짜리라고 있어. 4점. 아씨, 이거 맞으면 얘들아 4점 그냥 맞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 다음 문제. 선생님이 이거 그러면 얘들아 빗방울 한번 내리는 거 문제 다시 한번 내볼게. 하나만 해 만들어 볼게. 내가 진짜 출제원 선생님 됐다 이제. 자, 지금 현재 오늘이 8월 13일이거든. 근데 저기 경기도 쪽은 비가 엄청 내리고 있디야.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고. 자, 바람이 전혀 없는 날이라고 선생님 가정을 할게. 자, 그 비가 쭈르륵 내리고 있다고 쳐봐. 속력 V는 얼마인지 몰라. 비가 내린다고 쳐봐, 비. 근데 여기에서 자동차를 탄 내가, 자동차를 탄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치자. 자, 이쪽 방향으로 속력 V로 가고 있다고 쳐봐. 알지? 속력 V로 가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연직 30도로 잡자.
30도 색깔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자, 이 각도가 30도라고 쳐봐요. 30도. 알겠지? 자, 여기를 자, 30도라고 친다면 그 비의 속도는 얼마냐? 내리는 속도. 즉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속도 얼마냐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얼마고 내리는 속도가 얼마인지 몰라. 그리고 갔을 때 내가 V의 속력으로 갔을 때 B의 속력은 얼마냐는 거지. 30도 각도로 내린다고 쳤을 때. 알지? 자, 그러면 이놈이 V고 이놈이 V 다시라고 하자. V 다시라고 하자. 자, 그러면 탄젠트 값이 나와 있잖아. 그치? 얘들아, 여기 직각으로 보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자. B의 속도를 물어봤으니까, 자, 탄젠트 30도는 자동차의 속력 말고 B의 속력, 여기가 V 다시니까 이쪽이 V니까 이게 되겠지. 이거는 B, 얘는 차. B분의 차. 맞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다시 풀면 정리합시다. V 다시는 역수로 바꿀게. 분수로 나올 것이고 탄젠트 30도 분의 V가 되겠죠. 맞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값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 문제 더. 자, 마지막 문제로 합시다. 자, 아니다. 한 문제 더 그래프 문제를 해야지 우리가. 그지? 자, 여러분 차가 이쪽 방향으로 36km/h로 가고 있다고 치자. 세 번째 문제. 자, 차가 36km/h 속력으로 가고 있다고 치자. 자, 그랬더니 여기서 봤더니 빗방울이 이쪽 방향으로 각도가 60도라고 칠게요. 60도. 이게 내리는 B의 그 방향이야. 이게 차고. 알겠지? 자, 그러면 차는 이쪽으로 36km/h로 가고 있고 이쪽으로 B가 지금 현재 내리고 있는 중이잖아. 그치? 내리고 있는 중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빗방울의 속력은 얼마냐 물어봤어. 근데 계산하기도 힘들어 이거. 근데 얘들아, 이거를 할 줄 알면 여러분 나중에 포병대, 그 다음에 미사일, 그 다음에 드론 거기서 많이 잡아가니까 이거 알면 군생활 편할 거야. 알겠지? 자, 괜히 나는 헌병 해가지고 에이씨. 자, 이 문제 빗방울의 낙하속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간단하게 합니다. 자, 일단 36km/h를 m/s로 바꿔줘야 돼. 자, 간단하지? 1시간은 몇 초냐? 1시간 3600초 하냐? 그리고 36km는 얼마가 되겠어? 360,000이 되겠죠. 36,000. 자, 약분하면 10m/s라는 것이 나오지. 맞지? 10m/s가 나오는 거지. 근데 아까 여기 봐봐봐. 여기 탄젠트 각도가 60도라고 했었잖아. 60도. 선생님이 아까 60도라고 내린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탄젠트 60도라는 말 뜻은 여기에 지금 현재 나의 빗방울 내리는 속력 V 다시랑 여기가 V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탄젠트 내려면 빗방울의 속력을 V 다시라고 한다면 10m/s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차의 속력. 얘는 B 분의 차. 왜? 탄젠트 얘들아 계산하는 방법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 탄젠트
이것분의 이거. 알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얼마가 돼야 돼? 오, 그렇지. 탄젠트 60이 얘들아 얼마였어? 탄젠트 60이. 그렇지. 그러면 계산 안 할게. 선생님이 모르는 사람 삼각비 찾아봐라. 루트 3분의 10m/s가 나오겠지. 빗방울의 속력은 맞지? 빗방울의 속력은 나오겠죠. 이해가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프 문제를 할까 말까? 그래프 문제를 할까 말까? 자, 여기까지 속력 속도 문제 난이도 어려운 거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 풀어줄게요. 안녕.